대국민 서비스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저는 검찰의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감시나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발언하시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사실 굉장히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 지금 개혁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 같은 경우도 사실 수사 정보의 어떤 연속성의 문제가 있고 또 이 분리의 또 현실적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고 이번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에서 사실 제출한 안들을 보면 이거 이제 차와 포를 완전히 떼고 제대로 갈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차는 떼고 포는 그대로 놔두는 이런 정도의 어떤 어정쩡한 개혁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의 수사와 방첩 또 대공 또 정보 이런 프레임 편제를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부분의 총체적인 고민 속에서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서 추가로 이제 제출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수사와 정보와 어떤 방첩, 대공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총체적 고민 속에서 국정원의 역할을 정해줘야지만이 이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굉장히 그 업무,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6개월 이상을 거의 국정원 이슈로 전국을 관리했던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개혁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굉장히 초라하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네. 또 검찰개혁과 또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검찰을 없애는 것입니다. 정치검찰을 없애려면 이 검찰을 누군가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공수처가 이것을 과연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보고 견제할 수 있다면 공수처를 그대로 만드는 것이고 견제할 수 없다면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치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이 자기가 임의로 범죄 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떤 상황을 인지해서 하는 어떤 그 기획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청와대 하명 수사 이런 수사 기능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검찰의 수사 개시권의 문제 이 부분을 통제하든지 아니면 박탈하든지 그래서 이거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남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총체적인 고민 속에서 또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상황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하고 민중당 김종훈 의원, 다시 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못다신 말씀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하는 순서로 하면 비교적 원활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정태욱 의원 먼저 말씀하시죠. 예, 그 검찰 개혁의 목표가 공수처를 만드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기관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거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과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지금과 같이 대통령한테 종속시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공수처장을 아까 하태경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셔가지고 야당한테 임명권을 준다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생깁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또 어쨌든 검찰이나 공수처를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럼 두 번째, 과대한 권력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거는 형사소송법 조금만 고치면 될 일입니다. 그 굳이 새로운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업 수사권만 폐지해버리면 됩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놔놓고도 특별히 공수처가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제도 개선 안 하고 공수처를 만들어 놨지만 공수처가 대통령의 정치의 중립성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수사권, 기소권을 현재 같이 가만 놔둬 놓으면 두 개 기관이
허구한 날 그냥 갈등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과대 권력이라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 개혁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를 들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면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전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법조계 자치하고 국회에서 4인이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민중당 김종훈 의원 예.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예, 바뀌어야 할 권력기관이 검찰이나 국정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저는 많은 기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그렇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뒤늦게 늦은 사과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기업 민원 해결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지요. 노사 문제가 생기면 늘 찾아가지만은 살갑게 대해주는 말단 직원조차 하나 없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눈길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외투 기업인 하이리스 노동자들이 1000일이 넘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대만하고 분쟁 관계인데 우리나라 노동부가 하도 안 만나주니까 대만에 가서 대만 노동부를 만나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만 노동부 책임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우리나라 노동부는 뭐 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분들은 묻고 있습니다. 언론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건설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싸웠습니다. 마포대교가 막혔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왜 건설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퇴직 공제부금 1,000원 올리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지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호소를 한 겁니다. 그 담장 붙들고 울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 한 번만 쳐다봤다면 마포대교가 막혔다는 얘기만 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래서 우리 국가 권력 전 기관이 촛불의 정신에 맞게 어떻게 개조하고 바뀔 것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발언하시죠. 아까 국정원 특활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번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내부 통제와 국회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혼자서 쓸 수 있었던 특수공작 사업비를 내부 심의 통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주무기관장하고 다 해서 여러 사람이 이 예산의 어떤 그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제까지 이것이 어떤 그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다. 그리고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실증을 전제로 하는 보고를 받기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요. 대공수사권 부분은 그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의 어떤 그 역량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 강화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결국은 그 휴민트라는 이런 방대한 그 정보망을 수사와 연결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제가 그 안보수사청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정원의 권력은 분산화돼 그것이 훼손되지 않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발언하시죠. 네,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 아니냐, 제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특정 정치인 장관에게 들어가고 이거는 적폐가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댓글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한 국기를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문화계, 언론계, 과학, 특히 또 과학계까지 작성했습니다. 아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법을 어긴 명확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 보복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 특검, 특별감찰관 많은 제도들이 지난 10여 년간 있었는데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준홍 삼성 특검, 정호영 내곡동 MB 특검, 지금 그 특검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도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라 하고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고요. 지난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85%, 조원 CNN에서는 86%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네. 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 같이 논의해서 공동으로 같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조원진 의원, 김종대 의원 조금 자투리 시간이 남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조원진 의원부터. 권력기관에 사실은 권력이 집중되면은 독재가 되는 겁니다. 독재가.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애국당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문재인 씨 정권이 좌파 독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 거예요. 권력 쥐고, 네. 돈 쥐고, 언론 방송까지 장악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좌파 독재로 가면 그 또한 적폐가 된다. 네.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19초인데요. 예, 지금 그 적폐청산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한국당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한국당이 낡은 보수를 청산하겠다. 스스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국민들도 저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하는 적폐청산 일종의 캠페인의 네. 기세가 좀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의원 33초 남았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았네요. 권력기관 교체의 본질은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지금 여야 간에 공방을 자세히 지켜보면은 이런 권력기관 교체가 자당의 당리당략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이러한 권력기관들이 국민에게 인권 친화적으로 또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기관 문제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재출발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매진말을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 또 강조할 얘기들이 꽤 많을 텐데 1분 20초는 꼭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조원진 의원부터 해주십시오. 저희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지키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6개월 재판, 6개월 수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 것만 밝혀졌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1년 전에 그렇게 떠들던 것이 다 거짓입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대한민국에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수 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겁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 대한애국당 그 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씨 정권 들어와서 6개월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안보는 안보대로 한미동맹 깨지면서 무너지고 경제는 지난 예산 통과 봤더니 야합을 넘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적 밀실 거래를 한 겁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퍼주기식 예산. 이것은 결국 미래 세대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예산이 된다. 그래서 안보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진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눈을 뜨시고 귀를 여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셔야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발언해 주시죠. 네, 국정원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그리고 검찰은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지금 굉장히 엄중합니다. 전임 정권, 현 정권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론 결집이 중요하고 국론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권의 성찰과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이익과 합리적 개혁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네, 북핵과 미사일에 관련해서 제재와 압박, 대화의 병행을 통해서 핵 동결과 폐기라고 하는 큰 방향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중 일러 주변 4대 강국과 함께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민주주의의 핵심은 잘못된 권력의 집중을 분산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핵심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기소, 수사, 공소유지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해결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공수처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같이 통해서 우리 검찰과 경찰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국정원은 이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촛불 시민혁명에서 국민들은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경제, 더불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위대하고 빛나는 촛불혁명으로 여러분들은 올해 새로운 정권 교체라는 대업을 달성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정치가 더 열심히 자기 소명을 다해달라는 준엄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치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정당 정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 입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달픈 우리 노동자들, 또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 또 차별받는 여성과 성소수자들 모두 정치 경계선 바깥에 있습니다. 정의당이 여러분들을 호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시고 정치를 다시 살려서 이 나라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정의당과 함께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북한 핵에 대한 두려움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북한 핵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운명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우리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안보의 주인으로서 평화를 선언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시간 우리 함께 한반도 공존과 평양을 위해서 같이 다 함께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입니다. 예,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나 정책조정회의 때 공개된 발언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촛불, 적폐, 청산, 수사, 분배, 이명박, 박근혜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용어가 희망, 발전, 성장, 화합 이런 단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정부가 이대로 계속된다면은, 그리고 적폐청산에만 너무 저래 올인한다면은 이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 일은 별로 없고 정쟁만 가득하다가 5년을 다 보냈다, 그런 평가를 역사에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는데 오로지 이 재정 원리를 나눠주는 그런 데만 하지 말고 국민의 먹고 사는 데에 좀 관심 기울여 주시고, 새 정부가 나름대로 국민의 지도 받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비록 야당이지만 진심으로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입니다. 예, 제재와 대화, 전쟁과 평화는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제재와 대북 압박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로 나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민중당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기도 했습니다. 민중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비롯한 직접 정치 시대를 열어가고자 만든 정당이기도 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벌써 5만 당원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1,700만 촛불을 든 사람들과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대부분이 마트 노동자를 비롯해서 거리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까지 어렵게 일하시고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비정규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네. 대리 정치가 아니라 위임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직접 정치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제1당과 제2당의 쓴소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허당입니다. 왜냐하면은 안에서 쓴소리가 전혀 안 나요. 안희정 지사가 적폐로 공격받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안희정 지사를 방어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공격합니다. 또 민주당 안에서 판사들 구속 안 시킨다고 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폐 판사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도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민주당 모 의원은 북핵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러니까 민주당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당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주권 포기 선언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아무런 쓴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한국당 적폐청산 정치 보복을 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당 한국당 의원이 검찰 수사 부르면요 안 나가요. 근데 나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도부한테 쓴소리 초선 재선 아무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적폐청산 계속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한국당한테. 한국당 그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분 토론자들의 맺은말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한 주제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가기강 확립에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회와 정치권의 이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권의 리더십 그리고 협상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이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열띤 토론 벌여주신 7분 토론자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당 정책 토론회 내일 이 시간에는 경제와 사회복지 분야 토론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6개월 이상을 거의 국정원 이슈로 전국을 관리했던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개혁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굉장히 초라하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네. 또 검찰개혁과 또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검찰을 없애는 것입니다. 정치검찰을 없애려면 이 검찰을 누군가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공수처가 이것을 과연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보고 견제할 수 있다면 공수처를 그대로 만드는 것이고 견제할 수 없다면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치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이 자기가 임의로 범죄 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떤 상황을 인지해서 하는 어떤 그 기획수사, 또 표적수사, 또 청와대 하명수사 이런 수사 기능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검찰의 수사 개시권의 문제 이 부분을 통제하든지 아니면 박탈하든지 그래서 이거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남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총체적인 고민 속에서 또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상황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정태혁 의원하고 민중당 김종훈 의원, 다시 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못다신 말씀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하는 순서로 하면 비교적 원활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정태혁 의원 먼저 말씀하시죠. 예, 검찰 개혁의 목표가 공수처를 만드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기관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거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과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지금과 같이 대통령한테 종속시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공수처장을 아까 하태경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셔가지고 야당한테 임명권을 준다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생깁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또 어쨌든 검찰이나 공수처를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럼 두 번째, 과대한 권력,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조금만 고치면 될 일입니다. 굳이 새로운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업 수사권만 폐지해버리면 됩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놔놓고도 특별히 공수처가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제도 개선 안 하고 공수처를 만들어 놨지만 공수처가 대통령의 정치의 중립성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수사권 기소 외투 기업인 하이리스 노동자들이 1000일이 넘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대만하고 분쟁 관계인데 우리나라 노동부가 하도 안 만나주니까 대만에 가서 대만 노동부를 만나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만 노동부 책임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우리나라 노동부는 뭐 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분들은 묻고 있습니다. 언론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건설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싸웠습니다. 마포대교가 막혔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왜 건설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퇴직 공제부금 1,000원 올리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지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호소를 한 겁니다. 그 담장 붙들고 울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 한 번만 쳐다봤다면 마포대교가 막혔다는 얘기만 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래서 우리 국가 권력 전 기관이 촛불의 정신에 맞게 어떻게 개조하고 바뀔 것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발언하시죠. 아까 국정원 특활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번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내부 통제와 국회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혼자서 쓸 수 있었던 특수공작 사업비를 내부 심의 통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주무기관장하고 다 해서 여러 사람이 이 예산의 어떤 그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제까지 이것이 어떤 그 정치권을 현재 같이 가만 놔두면 두 개 기관이 허구한 그냥 갈등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과대 권력이라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 개혁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수처 문제를 들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면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전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법조계 자체하고 국회에서 4인이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민중당 김종훈 의원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예, 바뀌어야 할 권력기관이 검찰이나 국정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저는 많은 기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그렇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뒤늦게 늦은 사과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기업 민원 해결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지요. 노사 문제가 생기면 늘 찾아가지만은 살갑게 대해주는 말단 직원조차 하나 없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눈길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도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저는 검찰의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감시나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네. 국민의당 이태기 의원 발언하시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사실 굉장히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 지금 개혁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 같은 경우도 사실 수사 정보의 어떤 연속성의 문제가 있고 또 이 분리의 또 현실적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고 이번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에서 사실 제출한 안들을 보면 이거 이제 차와 포를 완전히 떼고 제대로 갈 것인지 뭐 이렇게 결정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차는 떼고 포는 그대로 놔두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어정쩡한 개혁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의 수사와 방첩 또 대공 또 정보 이런 프레임 편제를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부분의 총체적인 고민 속에서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서 추가로 이제 제출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수사와 정보와 어떤 방첩, 대공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총체적 고민 속에서 국정원의 역할을 정해줘야지만이 이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굉장히 그 업무,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